네, 이전 시간에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보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면은 그 이후에 권리의 주체가 변경이 되면은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보는데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이제 개념이 있죠. 자, 이전 등기란 보존 등기된 소유권이 법률 행위, 매매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죠. 내지는 법률의 규정, 상속 이런 게 되겠죠. 이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전된 경우일 때 소유권의 주체가 변경, 주체 변경이다 체크하시고요. 사람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등기 명의인의 어떤 표시만 변경하는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변경됐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변경된 것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요, 그 전에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소유자였는데, 이때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은요, 그 전 종전 소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소하는 표시, 이렇게 한 줄로 긋는 것을 말소하는 표시라고 합니다. 이런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아요. 이게 연속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나요? 자, 말소하는 표시라는 것은요,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말소를 하게 되는데, 소유권의 그 연속을 위해서, 연속 손상을, 연속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고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체가 변경된 것으로서 항상 이렇게 주등기로 하게 됩니다. 독립된 순위번호를 붙여서 한다. 이게 독립등기를 이제 주등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소유자의 표시를 말소하지 않고요. 항상 독립등기, 독립된 번호를 붙여서 한다. 이것은 주등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이제 자유입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 것인지 자유니까요.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밑에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권리에 관한 이전 등기에 있어서도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넘기시면은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나오는데요.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 놓은 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이요.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요.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문제풀이를 한다든지 했을 때요. 그때 매년 나오는 시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보통 이게 한 3, 4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런데 재작년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많지도 않은데 그래서 내용 자체는 좀 어렵기 때문에요.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거기 그때 잠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소유권이 이전 등기되는 원인은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고, 증여, 유증, 상속,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2장에서 등기자자 총론 시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장부터는요,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매매 이외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요. 자,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중에서 을에게 2분의 1만 이전하는 거. 자, 소유권의 일부죠. 그러니까 지분을 이전한다는 거죠. 소유권의 일부는 지분이죠. 자,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항상 전부에 대해서 돼야 되지만은 상속을 제외하고는 이전 등기가 얼마든지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자, 개념 보시면은 소유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단독 소유를요, 2분의 1을 이전하게 되면은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을 갖기 때문에 갑과 을이 공유가 되겠죠. 그래서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한다든지, 또는 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2분의 1 지분을 병에게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2분의 1 전체를 이전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지분 중에서 다시 반, 그래서 4분의 1을 이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2분의 1을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의 반인 4분의 1을 이렇게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을이 4분의 1을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습니까? 을은 이제 4분의 1을 갖게 되겠죠. 4분의 1을 이전을 했으니까 반을. 그러니까 갑이 2분의 1을 갖게 되고, 을이 4분의 1, 병이 4분의 1 해가지고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지분의 이전 등기라고 합니다. 자, 지분 이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신청 절차와 관련돼서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자,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요. 자, 이런 경우에 먼저, 갑이 을에게요. 2분의 1만 이전했을 때 생각해 보죠.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자, 2분의 1을 이전한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은 갑이에요. 갑이 2분의 1을 가지고 2분의 1을 이전하게 되면은, 갑이 2분의 1을 갖고 을이 2분의 1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공동으로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공유할 때는 어떻습니까? 공유할 때는 공유물 분할을 서로가 청구할 수 있는데, 따라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5년의 범위 내에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합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요, 각자가 다 공유물 분할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공동으로,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물 분할 금지의 특약, 약정이 있을 때는요, 이것도 신청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요, 자, 공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해줬죠. 합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기록하게 되면은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지분이 이전돼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합유라고만 적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합유일 경우에는 합유라는 뜻만 적는 것이지 지분을 기록하지 않아요. 밑에 있죠. 합유일 때는 지분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공유물 분할을 했을 때요. 자, 공유물을 가지고 있다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분할을 합니다. 자, 분할을 해서 이렇게 분할을 했습니다. 이건 갑이 갖고 이것은 을이 갖기로 했어요. 자,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각자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분할받은 부분에 대해서 단독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양가로 3번 보시면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요. 공유일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줄 합유인 경우에는 지분을 기록하지 않는다. 또 거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변경할 때도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자,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분, 공유 등기랄지 지분 이전 등기는 방금 설명했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또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갑이 X 물건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 앞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돼 있다고 해보죠. 근데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이 을이라고 하게 되면요. 자, 을은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나 을이 처분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등기를 해야.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은 취득하지만은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등기 원인은 상속이 되겠죠. 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봅니다. 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자,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되지만 등기 의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 절차 보시면은요. 자, 1번 보시면 단독 신청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상속인이 을, 병 두 사람이면 어떻습니까? 또 세 사람, 정이다. 세 사람의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어떻습니까? 전원 명의로 등기가 돼야 돼요. 전원 명의로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고 전원 명의로 전원에 의하여 상속 등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첫 번째 줄 2번 첫 번째 줄 보시면요. 상속인 중 1인. 자, 이때는 이제 갑을 병 모두에게 을, 병, 정이 되겠죠. 정. 그 다음에 3분의 1 상속이 있으면은 전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등기를 할 때는요. 이 사람이 장남, 차남, 막내라고 하면은 등기 신청은 혼자 가도 상관없어요. 정 혼자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자기 지분만 등기하고 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지분, 일부 지분을 제외하고는 등기할 수 없고 항상 전부에 대해서 등기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1인 혹은 전원이 혼자 가도 상관없습니다. 전원을 위하여 상속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전원을 위한다는 것은 전원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은요, 이제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단순히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는 안 돼요. 주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우리가 제4장에서 배울 텐데요.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변경 등기는 어쩔 때 변경 등기를 하냐면요. 갑이 소유자인데 갑의 이름만 바뀌었다랄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뀌었다랄지. 또 주소가 바뀌었다랄지. 이러면 그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데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경우는 변경 등기를 하게 되는 거고 사람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주체가 바뀌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전 등기. 또 밑에 양가로 4번 기타 해가지고요. 상속 등기가 무효인 경우에 처리해가지고 있는데 자, 을병정이 상속인입니다. 이건 민법에서 나오는 거죠. 을병정이 상속인인데 자,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무 앞으로 등기가 됐어요. 전혀 상속인이 아닌 사람 앞으로 단독으로 무 앞으로 등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실체관계와 불일치한 거죠.
전부가 실체관계 불일치한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말소등기랍니다. 말소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합니다. 이거 민법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3자 명의로 등기가 됐으면 전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말소등기래요. 그런데 만약에 무 이름으로 단독으로 등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을 이름으로 단독 등기가 됐어요. 을 이름으로. 을도 3분의 1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병이 3분의 1이고 정이 3분의 1이에요. 자, 을 이름으로 단독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면요.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전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은 자기가 소유하기 때문에 3분의 2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일부만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요.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등기가 되었었는데 잘못해가지고 을 앞으로요. 일부만 지금 잘못된 거죠. 3분의 2만 잘못되어 있는 거죠. 3분의 1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정 등기를 하게 됩니다. 경정 등기. 자,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말소등기, 경정등기를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또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돼 있을 경우에는 이때는 경정등기를 할 것이고, 전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을 때는 이때는 이제 전부가 불일치하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요. 요거 좀 더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이제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요. 유증. 자,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속 같은 경우는 민법에서 다루지만 유증은 잘 안 다루죠. 자, 유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증은 유언에 의해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사람이요. 죽기 얼마 전에 유언장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유언장에 의해서, 유언에 의해서 증여하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유증에는요,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갑이라는 사람이요, X 부동산과 Y 부동산 두 개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자, 이 상태에서요, 이 사람 유증을 하는데, 자, 유언장 이렇게 써가지고요, 유언장 쓴 다음에, 자, 유증을 하는데, 어떻게 유증을 하냐면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X, Y 전 재산에 대해서 3분의 1은 을이 갖고, X, Y 전 재산 중에서 3분의 2는 병이 가져라. 자, 이렇게 유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요, 유언장을 쓰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유언장 해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X 물건은 을이 갖고, Y 물건은 병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유증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지분으로 유증을 하는 거죠. 지분으로. 우리가 상속인도 어떻습니까? 지분으로 상속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언의 효력은요, 갑이 사망하면 이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유언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하나의 원인이죠. 유증이라는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을은 어떻습니까? X 물건 3분의 1, Y 물건 3분의 1 두 개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하나의 원인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권리를 한꺼번에 취득합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승계라고 하는 거죠. 상속인도요.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에 있어서 3분의 1씩 각각의 다 3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이렇게 승계를 한다는 거죠. 자, 지분에 의해서 이렇게 유증이 이루어지면은 포괄 승계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 유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건 어떻습니까? 하나의 유언에서 X에 대해서 하나의 권리를 취득하는 거죠. X 물건 을 가져라. 이런 것들을 특정해서 유증을 하기 때문에 특정 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요. 포괄 유증, 특정 유증으로. 그래서 지분에 의해서 유증을 하면은 이제 포괄 유증이 되고, 물건 하나하나를 지명해가지고 유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특정 유증이 됩니다. 자, 포괄 유증은요, 그래서 지분에 의해서 승계가 이루어진다. 포괄적으로 승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과 유사하고요. 특정 유증은요, 일반적인 증여와 유사합니다. 유언으로 증여했기 때문에 특정. 그러니까 우리가 증여나 매매 이런 것들은 특정 승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증여와 유사합니다. 자, 그러니까 포괄 유증은요, 우리가 상속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 유증을 하고요, 사망을 했습니다. 갑이. 바로 사망을 하면 어떻습니까? 상속인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는 거죠. 등기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즉,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등기가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러나 특정 유증은 증여와 유사합니다. 매매를 통해서는 어떻습니까? 증여, 매매 이런 건 채권만 취득하는 거죠. 그리고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유증만으로는요, 채권적 효력만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등기를 해야 어떻습니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등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보죠. 자, 여기서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요것만 보죠. 을. 그리고 X 부동산만 보죠. X 부동산. X 부동산 을만 넣고 보죠. 자, 을만 넣고 보면은요. 자, 포괄유중을 했을 때는요. 을에게 X 부동산이 3분의 1을 취득하는 거죠. 이건 포괄유중입니다. 자, 포괄적 승계가 있기 때문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을 사망을 하면서요. 을이라는 사람 때 유중을 하고요. 유중을 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갑에게는요. A라는 상속인이 있다고 해보죠. 상속인에. 자, 그러면 갑이 사망하면은요. 바로 어떻습니까? 을이 어떻게 돼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포괄유중 같은 경우는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버립니다. 상속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이게 포괄유중이에요. 등기 없이 어떻습니까? 갑이 사망하면 등기 없이도 바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는 거죠. 바로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특정 유중은 좀 다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하게 되면은요, 갑이 사망하면은 을은 채권적 효력만 발생합니다.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 발생하는 것이지 물권을 바로 취득하지는 못해요. 그럼 갑이 사망하면은 이 물건은 상속인에게 먼저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습니까? 상속인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받는 거죠. 상속인에게. 그래서 등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자,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하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그러니까 권리가 변동되는 과정은요. 포괄유증은 을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인데 특정유증은 먼저 A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변동되는 과정이요. 좀 다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등기 절차. 자, 특정유증은 을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자, 포괄유증은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을이 처분하려면 또 등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등기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그럼 등기 절차에 있어서는요. 상속 등기 같은 거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요. 피상속인 사망했기 때문에요. 상속인이 단독 신청입니다. 그런데 이 유중에 있어서는요. 그 상속인이 존재하잖아요. 상속인이. 따라서 유중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는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상관하지 않고요. A와 을이 공동의 신청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자, 물론 특정유증은 당연히 A와 공동 신청해야 되겠죠. 포괄유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인이 있기 때문에요. 상속인과 유증을 받은 자가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해요. 보통 유언을 했을 때는요. 유언 집행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가 따로 있으면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과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공동 신청. 그래서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 모두 공동 신청입니다. 공동신청이에요. 유언집행자가 따로 없으면 상속인이 유언을 집행하기 때문에 상속인과 공동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등기하는 과정을 보죠. 자, 그러면은 포괄유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씁니까? 이해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다가 이해가지고 을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거죠. A가 소유권 취득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특정유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갑이 소유하고요. 먼저 누가 소유합니까? A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3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A가 상속 등기가 되고 유중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면요. 갑이 사망해서 A가 먼저 상속을 받은 다음에 A가 을한테 유중한 것처럼 보이죠. 자, 유중은 누가 했습니까? 갑이 한 것인데 이렇게 등기를 해버리면은 A가 을에게 유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제3자에 의한 등기할 때 그 3자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했던 거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매매계약을 한 다음에 을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도 어떻습니까? 상속인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매매는 갑이 했지만 마치 상속인이 매매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어떻습니까? 직접 갑에게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했죠. 자,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에도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요. A가 을한테 유중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유중은 갑이 했다는 거죠. 따라서요. 등기를 할 때는 상속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생략을 하고요. 바로 갑에게서 을에게로 유중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등기를 하게 되면요. 갑이 그러니까 을이 유중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을 앞으로 등기는 누가 하기 좋겠어요? 갑이 죽은 다음에 유중의 효력이 발생했을 테니까 당연히 상속인이 등기를 해주겠죠. 그러니까 유중은 갑이 했고 등기는 상속인이 해줬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요.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이든 간에 우리가 민법적으로요. 권리가 이전되는 현상, 이전되는 그 과정은 틀립니다. 이전되는 과정은. 그러나 등기는 둘 다 동일하게 어떻습니까? 상속 등기를 다 생략을 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절차는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모두 공동신청이고 직접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이전 등기를 한다. 자, 이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갑 앞으로 만약에 이미 등기된 상태에서 유증이 이루어졌을 때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다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직접 이전 등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유증을 할 당시에 X 부동산이요, 미등기 상태였으면 어떡할까요? 미등기. 자, 등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X 부동산을 유증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미등기 상태에서 유증을 하게 되면은 포괄 유증은요, A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바로 직접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포괄 유증을 받은 을 앞으로 직접 보존 등기를 합니다. 죽은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직접 보존 등기를 해요. 그러나 이미 등기된 토지를, 미등기 토지를 특정 유증을 했을 때요. 자, 특정 유증을 하게 되면 갑이 사망하게 되면 이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넘어가요? 상속인에게 일단 넘어가는 거죠.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우리 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기 때문에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특정 유증이 있으면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이 사망을 했을 경우 그 상속인은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 등기의 절차는 동일해요. 특정 유증이나 포괄 유증이나. 그러나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 때는 포괄 유증은 유증을 받은 자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으나 특정 유증이 됐을 때, 미등기 토지를 특정 유증을 했을 때는 먼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유증을 받은 사람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자, 요 내용이 우리가 앞에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에서요, 포괄 승계인은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상속인이 있었고요. 또 한 사람이 포괄 유증을 받은 자, 이 사람들도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이 만약에 포괄 유증을 하지 않고 그냥 사망을 했습니다. 그럼 상속인이 직접 보존 등기를 하면 되는 거죠. 보존 등기를. 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책을 통해서 보죠. 자, 의 보시면은요.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자, 특정 유증과 포괄 유증을 구별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유증은요, 유언에 의해서 증여하는 거기 때문에,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유증의 효력도 발생해요. 그래서, 유언자가 사망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유증을 하면서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유증을 하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였을 때는 물론 사망 이후에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에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겠죠. 뭐 조건 기한은 여러분 민법에서 공부하셨을 테니까요. 자, 신청 절차 보시면요. 신청인에서 동그라미 1번만 잘 기억하세요. 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수중자를 등기 권리자. 증여받는 사람은 수중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유언 집행자가 있으면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자가 없으면 상속인과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는 거죠. 공동신청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지분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자, 지분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은요, 상속 등기만 지분만 이전 등기가 안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유증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요, 지분만 할 수도 있어요. 자, 을 앞으로 자기 3분의 1만 이전 등기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3분의 2는요, 이전 등기가 안 돼 있으면은 3분의 2는 등기부상 누가 소유하는 걸로 나오겠습니까? 상속인이 소유한다는 걸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병이 자기 앞으로 이제 3분의 1을 유증했다는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것은 상속 등기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유증은요, 자기 지분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 지분만. 자, 그리고 신청 정보와 관련돼서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요, 이건 공동신청이죠. 공동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에서 했던 내용, 그것을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공동신청은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등기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양가로 3번 보시면은요, 자, 반가를 이번에 수중자 명의로에 직접 신청해가지고, 바로 이게 동그라미 2번 있는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정보 해가지고요. 특정 유증 같은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포괄 유증 같은 경우는요. 상속인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포괄 유증은 상속과 유사하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또 유증은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 정보는 당연히 필요가 없겠죠. 토지거래 허가서는 필요 없고요. 자, 신청 방법과 실행에서요, 수중자 명의로 직접 신청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불문하고 밑에 있죠. 불문하고요, 상속인 명의 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유증자로부터 수중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자, 유증을 원인으로요, 아직 이제 유언장이 공개가 안 돼가지고 을이 유증받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상속인 명의로 이미 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이미 등기가 돼버렸으면요. 원래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말소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간편하게 등기는 권리관계만 공시하면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A 앞으로 등기가 이미 돼버렸다는 거죠. 돼버리면요. 굳이 이걸 말소하고 다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하지 않고 바로 그냥 이전 등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만 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럴 경우에는 이미 상속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굳이 상속 등기를 말소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방가로 2번은요. 만약 유증의 목적물이 미등기였을 때요. 방금 설명했죠. 미등기였을 경우에는요. 포괄 유증이 있으면 직접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직접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방가로 4번 밑에 보시면 유증의 가등기에서요. 이것은 우리가 각하사유에서 했던 거죠. 자, 유증의 효력은요. 유언자가 사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망하기 전에는요. 갑은 얼마든 유언장을 고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 사람들의 권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아직 유언자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존 중에는요. 가등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가등기. 사망하면 유언장을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이제야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생존 중에는요. 가등기를 수리할 수도 없다는 거죠. 자, 양가로 4번은 이제 유류분과의 관계인데요. 만약에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요. 상속인 A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전 재산을요. 을에게, 병에게 다 유증을 해버렸습니다. 유증을 해버렸으면은 이 사람들 다 넘어가 버리면은 상속인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상속을 받는 게 없어요. 손가락 빨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상속인도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상속인이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만약에 이 사람의 상속을 유일한 상속인인데 이 사람 상속받아야 되는데 전 재산을 유증했을 때는 원래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요. 2분의 1은요.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유증을 하면서 반드시 상속인에게 남겨줘야 될 부분이 원래 이 사람의 상속분의 2분의 1은 반드시 남겨놔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남겨줘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유류분. 자, 그러면은 유류분 2분의 1은 그러니까 A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A한테 유류분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유증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유증에 따른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유류분을 침해했기 때문에 각하를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 유류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A가 갖는 권리인데 상속인이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요. 얼마든지 포기가 가능합니다. 자, 유류분권은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는 먹고 살만하면요.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뜻을 받들어서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나는 괜찮다. 다 사회에 기증을 해버린 것이죠. 사회에 기증했을 때 난 괜찮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유류분권은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유류분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수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침해 여부와 상관없이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죠. 자, 진정명의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제 등기 청구권 시간에 한번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하셨던. 자, 내용을 보면은요.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였어요. 자, 소유자가 을과 매매계가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을 하고요. 을이 다시 병에게 이전하고 병이 다시 정에게 이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등기부상 이렇게 되겠죠.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갑이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자, 이해서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것이고요. 등기 원인이 매매예요. 그 다음에 3해가지고 이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됐어요. 그리고 4해가지고 정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매를 원인으로 됐습니다. 자, 이 상태로 등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갑에게서 을로 넘어가는 이 매매가 무효예요, 무효. 무효라는 거죠. 자, 매매가 무효면 어떻습니까? 등기도 무효가 되는 것이죠. 뭐 제3자 보호규정이 없는 경우라고 해보죠. 무효예요. 자, 무효고 제3자 보호규정도 없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은 소유자가 아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등기가 돼 있지만은 을이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가 아닌 사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정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갑이 소유자인 거죠. 갑이 여전히 소유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인데요.
자, 그러니까 소유자인 정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은 소유자인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사람 A는 어떻습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A가 사지를 않겠죠. 갑 말만 믿고 내 소유라는 말만 믿고 사지는 않겠죠.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임에도 자기가 처분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등기가 돼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소유권이 방해받고 있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자 청구권, 즉 방해제거 청구권에 의해서 이 등기에 이제 말소를 청구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등기를 정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정의 등기를 말소하려면 이 말소 등기도요. 갑 말만 믿고 말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정과 갑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하고요. 그다음에 병과 갑이 공동 신청해서 또 갑과 을이 또 공동 신청해서 또 이제 말소를 하는 거죠. 근데 말소 등기 절차 이 사람이 협조를 해주면은 그냥 쉽게 말소가 되겠지만은 말소 등기 절차 협조해주지 않으면은 결국 일일이 다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승소 판결을 받아야 돼요. 소송을 제기하는데 3번 제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 앞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병 앞으로 갔으니까 병한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병은 뭐 미국으로 이민가 있다. 소송 제기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적법한 상태, 부적법한 등기가 계속 유지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자, 실체관계를 공시하는 게 등기인데 실체관계 공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실체관계를 공시해야 되는데 실체관계를 공시하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요. 자, 갑 명의로 등기만 돼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등기는 다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를 해야 되는데 자, 굳이 다 말소를 하려면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유자인 갑 앞으로 등기만 돼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소를 하지 않고 오해가지고 갑 앞으로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소유자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것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간단하게 이렇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이전 등기.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이죠. 자, 그러면 이때 정하고 갑 사이는 어떻습니까? 매매 이런 게 없는 거죠. 자기 물건 가져가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이럴 때는 등기 원인을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적습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해서만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할 뿐이라는 거죠. 진정 명의 회복.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그 원인으로 하는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등기 원인을요. 진정 명의 회복으로 적었을 때요. 자, 우리가 보통 등기 원인을 적게 되면은 등기 원인 일자를 적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진정 명의 회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등기 원인 일자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죠. 자기 물건 가져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원인 일자, 원인 일자, 등기 원인, 연원리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만 줬고요. 등기 원인 일자, 원인, 연원리 이런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록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제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는 어떻습니까? 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소유자만이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었듯이 소유자만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요. 자, 정의 물건이 갑에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 말만 믿고 갑 앞으로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의 말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동 신청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공동 신청은요. 최종 명의자 정으로부터만 넘기면 되기 때문에 정과 갑이 공동 신청하는 것이지 을이나 병이 당사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과 갑의 공동 신청에서 등기가 됩니다. 등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등기 절차 협력해 주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해주겠다. 그러면 결국 갑이 정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물론 이때요. 갑이 등기 권리자, 갑이 등기 권리자, 정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 신청할 텐데 갑이 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차피 정은 자기 앞으로 등기돼 있지만은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자기 앞으로 등기됐으니까 세금도 정이 자기한테 다 내고 있거든요. 소유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빨리 진정한 소유자에게 빨리 가져가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때 정이 이제 갑을 상대로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데 갑이 안 가져가요. 갑이 세금 내기 싫다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이제 정이 갑을 상대로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정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이전 등기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시면 됩니다. 자, 단독 신청, 공동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신청을 할 때는요,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내는 거죠. 증명 정보를, 등기 원인 증명 정보를 첨부 정보로 내야 되는데, 문제는요, 자, 공동 신청의 경우에는요, 두 사람 사이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것이 공동 신청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들고 가야 되는데, 둘이 뭐 계약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같은 게 존재할 수 없어요. 즉, 등기 원인 증명 정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원인 증명정보를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뭐가 됩니까? 판결서죠. 집행력 있는 판결서. 자, 단독 신청의 경우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할 때는 판결서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서를 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공동으로 둘이 정하고 갑이 공동으로 오는 경우에는 뭐 계약서 이런 거 들고 오지 않아도 돼요. 혼자 올 때는 그러나 판결서를 들고 와야 된다는 거죠. 판결서.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것은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거민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갑은 자기 거 가져가는 거예요. 뭐 유상으로 돈 주고 사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증 필요 없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증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물건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새롭게 그 농지를 취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첨부 서면들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진정명예보고의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보죠. 자, 의의는요, 여러분 방금 설명했던 거죠. 무권리자가 중간에 끼어 있으면은 이럴 때 말소를 해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전 등기라는 것이 진정명예보고를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신청 절차로는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이 가능할 것이고요. 아니면 동그라미 2번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때요, 반가리 2번 신청 정보 보시면은요, 자, 등기 원인 진정명의 회복이 될 것이고 등기 원인 일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자, 공동신청이나 공동신청이나 승소한 등기 문제 단독 신청 같은 건 어떻습니까? 정이 가지고 있는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겠죠. 정이 지금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권리증. 자기 앞으로 등기할 때 권리증을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것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첨부 정보와 관련돼서요. 동그라미 1번 공동신청의 경우에는 등기원인 증명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두 번째 판결에 의해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등기원인 증명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2번 보시면은 토지거래 허가증이나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은 거민도 필요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인감증명이요. 자, 정이 어떻습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고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의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인감증명할 때 소유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는 그 소유 명의인,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는 정은 어떻게 됩니까? 공동 신청을 할 때는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될 거고요. 신청서에.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감증명을 제공할 때는요,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해야 되지만은 매매가 아니라면요, 반드시 매도용 인감증명 또 그 등기 목적에 따른 인감증명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등기 목적과 상관없는 인감증명을 제공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매매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진정명예보고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에서 보았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6 보시면 이제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나오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자, 수용, 해버리죠. 조금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수용은요,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등기된 토지는요, 굳이 이미 등기된 토지를,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요, 그냥 수용을 원인으로 바로 이전 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된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요, 그냥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전 등기를. 미등기 토지를 수용했을 때는 보존 등기를 하고요. 자, 수용은 원시 취득이죠. 미등기 토지를 수용하든 등기된 토지를 수용하든 수용은 다 원시 취득입니다. 법률의 규정에는 원시 취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양가로 2번 보시면 신청인에서요. 신청은 자,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등기된 토지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건 원시 취득이에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따라서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하든 보존 등기 형식을 취하든 상관없이 다 단독 신청이에요. 기업자, 등기 권리자가 단독 신청한다는 거죠. 다만 동그라미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용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를 신청할 때는 촉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등기 와 관련돼서요. 특히 중요한 것은 넘기시면은 자, 등기 실행과 관련돼서요. 등기 형식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죠. 미등기 부동산은 보존 등기를 하지만 기등기 부동산은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 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수용과 관련돼서 중요한 것은요. 반가르 2번에 있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말소 등기입니다. 자,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토지를요. 어떤 토지를 이제 이미 등기된 토지입니다. 토지를 수용을 했어요. 국가가 수용을 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은 소유권, 갑이 소유자였으면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겠죠. 소유권이.
국가가 수용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소유권이 상실되면 소유자만 나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에 대해서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죠. 지상권. 또는 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뭐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지. 또는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자, 이런 사람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도 다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토지를 수용해가지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난 지상권자, 저상권, 뭐 전세권자다. 이게 남아있으면요. 수용한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도 나가야 돼요. 이것도 다 소멸하는 거죠. 또 국가가 국가의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수용을 했는데요. 뭐 저당권자가 이걸 경매를 한다. 경매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를 수용을 했을 때는요. 이 토지를 제한하고 있는 여러 가지 등기들도 다 말소가 됩니다. 다 소멸한다는 거죠. 깨끗한 토지를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승계 취득이라는 것은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승계 취득은요, 갑이 가지고 있던 소유권 범위 내에서만 소유권을 취득해요. 따라서 갑이 지상권이나 뭐 저당권에 의해서 제한되고 있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제한이 그대로 따라오면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게 승계 취득이에요. 그러나 수용은요, 어떻습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그 제한된 범위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요. 완전히 새로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원시 취득이라고 하는 거죠. 수용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단독 신청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용을 하는 과정에서요, 이제 말소 등기가 이제 문제됩니다. 토지 수용이라는 말소 등기인데요. 자, 보죠. 자, 수용을 하기 전에요, 이 토지는 갑 앞으로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뭐 4월 1일에 되어 있다고 해보죠. 그 다음에 을 앞으로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을 앞으로 소유권 또 이전 등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5월 1일 날. 자, 그리고 난 다음에요, 국가가 수용을 합니다. 수용을 해요. 수용을 해가지고 언제 수용하느냐? 국가가 이제 수용을 합니다. 국가가 수용을 한다고 해보죠. 자, 수용을 했다는 것은요, 협의에 의해서 수용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재결에 의해서. 협의가 안 되면은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곳에서요, 재결을 통해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협의가 있었을 때, 아니면은 재결이 있었을 때, 그때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한다는 재결을 하게 되면은, 그때가 아니라요, 앞으로 그러면 언제 수용이 된다라고 해서 수용 개시를 정해요. 협의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 있고, 재결에서 정한 수용 개시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수용 개시일요, 수용 개시일. 수용 개시일, 수용의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수용의 날, 수용 개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용을 했는데 수용 개시일이 언제냐면요, 이것이 뭐 7월 1일이 수용 개시일이에요. 자, 그러면 수용 개시일 7월 1일 날 국가는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그리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요. 자, 국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가 이루어졌냐면요,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이제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겠죠.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언제 되느냐? 9월 1일 날 됐어요. 9월 1일. 이전 등기는. 자, 그런데 수용은 언제 된 겁니까? 7월 1일이 된 거죠. 7월 1일. 그러면은 이 사람은 국가는 어떻습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9월 1일 날 됐지만 어떻습니까? 언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수용 개시일에 법률의 규정에서. 자, 수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7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 등기 원인을 수용이라고 적었으면요, 수용 개시일인 7월 1일을 등기 원인일자로 적는 거죠. 그래서 9월 1일 날 등기가 비록 됐다라고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 겁니까? 7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자, 그러면은 7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그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갑이나 을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따라서 이 등기는요, 말소하지를 않습니다. 이건 실체관계 적법한 등기니까요. 이건 말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던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는 말소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9월 1일 날 됐는데요, 만약에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습니다. 이전 등기가 언제 됐냐면요, 이것이 뭐 8월 1일 날 등기가 됐어요. 8월 1일 날. 자, 등기 원인이 뭐냐? 매매예요, 매매. 자, 매매 일자는 언제냐면요, 매매 일자는 6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6월 1일 날 매매가 됐다고 하더라도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언제입니까? 8월 1일 날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됐으면 8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이미 수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거는 국가 토지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수용, 물론 어떻습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요, 이미 수용은 7월 1일 날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요, 이건 다 말소를 합니다. 이건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말소하는데요. 다만 이 등기 원인이요. 매매가 아니라 상속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이야기가 또 달라져요. 자, 만약에 을이 사망을 해가지고 병이 을의 재산을 상속을 했을 때요. 자, 상속을 6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은 자,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짜는 언제가 됩니까? 6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만 지금 8월 1일 날 됐지 소유권 취득은 6월 1일 날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6월 1일 날 벌써 어떻습니까? 상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상속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병은 이때 어떻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고요. 다만 등기만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수용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전에 지금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자, 이것은 어떻습니까? 6월 1일, 상속이 6월 1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등기가 아니죠.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다만 등기만 8월 1일 날 된 것 뿐이잖아요. 어차피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도 9월 1일 날 된 거잖아요. 따라서 9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국가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요 등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는 요 등기를 말하는 거죠.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요. 딱 보니까요. 8월 1일 날 만약에 매매를 원인으로 수용되기 전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됐으면은요. 이것은 우리가 이미 소유권 취득한 상태에서 이전 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말소를 해버려요. 그러나 봤더니요. 이것은 보니까 상속이 수용 개시일 전에 이미 상속이 돼 있더라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이전 등기가 됐으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보다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자, 그러면은 수용을 원인으로 해요. 이전 등기라는 과정, 요 과정이죠. 요 과정에서 일정한 토지는 말소를 해버리는데요. 자, 말소하지 않는 등기가 수용 개시일 전에 이미 이루어진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수용 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다 말소하지만 다만 수용 개시일 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전 등기가 된 것은 이거는 말소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말소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말소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말소하는 등기, 말소하지 않는 등기만 좀 보시면 되는데 밑에요. 말소하지 않는 등기를 먼저 보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하지 않고요. 또 수용의 날 이전에, 수용 개시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말소하지 않습니다. 또 수용의 날 이후에 이루어진 이전 등기라고 하더라도 수용의 날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 보시면 이 세 개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토지를 수용을 했는데요. 이 토지를 제한하는 이런 등기들은 다 말소를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토지가요, 이 수용된 토지가요, 어떤 토지, 다른 주변에 있는 토지에 승역지였을 때요. 자, 승역지면 어떻습니까? 이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가 되겠죠. 이 토지가 이 토지를 이용을 하니까요. 이용 못하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역지 등기로 돼 있으면 이거는 말소를 해요. 그러나 만약에 이 토지가 수용되는 토지가 다른 토지에 대한 요역지예요. 요역지 지역권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등기이니까요. 이 토지에게 유리한 거잖아요. 따라서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번째가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러니까 수용되는 토지가 요역지였을 때는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번째 있고요. 자, 또 하나는 전세권 등기가 돼 있었을 때는요. 임차권, 전세권 등기가 돼 있을 때 이거 말소를 합니다. 그런데 수용이 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세권 등기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갑자기 수용이 됐으니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갈 만한 공간을 아직 마련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사업이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사업이 시행되려면 앞으로 6개월은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한테는 그러면 6개월 동안 살 곳 알아봐라. 6개월 동안은 그러면 있어라. 라고 해서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너는 그러면 6개월 동안에는 계속 있어도 돼. 6개월까지는 있어. 자, 그러면 이것은 말소하지 않아야 되겠죠.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자, 그래서 미음 보시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그 존속을 인정한 권리. 원래 다 말소해야 되는데 존속을 인정한 권리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제외한 다 말소예요. 그래서 위에 말소되는 등기를 보죠. 기억 보시면 수용의 날 이후에 경제된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이것은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는 다 말소하는 거죠. 그 다음 이음 보시면 소유권 이외의 권리,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등기로서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다 말소해버립니다. 다 말소해버리고요. 또 디귿 보시면 수용의 날 이전 이유를 불문하고요. 국가가 수용을 했는데 그 전에 뭐 가압류가 되어 있다, 뭐 가등기가 되어 있다, 뭐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거 다 말소하는 것이죠. 국가가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제한하는 등기,
이런 거 다 말소해버리고 수용된 이후에 이런 등기가 됐을 때는 당연히 등기를 해서는 안 되는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말소가 될 것이고 수용되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 수용되는 토지의 그 소유권 권리를 제한하는 등기죠.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기들이니까 다 말소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용과 관련돼서는요, 단독 신청이라는 거, 그리고 미등기는 보존 등기, 기등기된 토지는 이제 이전 등기라고, 이때 수용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라는 과정에서 말소되는 등기하고 말소되지 않는 등기,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까지 했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또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내용, 기타 등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